자, 여러분, 이제 핀 쿠션을 만들어 볼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면이나 그냥 천이면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런 면 소재도 괜찮고, 이런 면 소재도 괜찮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아니면은 내가 이쁜 그런 무늬로 준비하면 좋아요. 이런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무줄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좀 하얀 천이면은 이런 하얀 줄이 어울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짙은 색 천이면은 이런 짙은 고무줄이 또 어울려요. 그리고 저 실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하드보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하드보드지가 없으면은 그냥 두꺼운 종이면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재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이컵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콤파스가 있으면 되는데, 콤파스가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종이컵을 그려주세요. 되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거는 어디를 하냐면은 요 바닥에다가 댈 그런 종이를 만드는 건데, 여기가 좀 딱딱하면 좋아요. 이게 부드러우면은 약간 이 판판하지가 않거든요, 이 밑에가. 그래서 좀 딱딱한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하드보드지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 가위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이는 종이 가위는 가위로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워서 이렇게 그 종이컵보다 살짝 1mm만 더 작게 자를게요. 종이컵이 살짝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 파란색 천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천을 이렇게 얘 대고서 초크로 한번 그려줘요. 그리고 한 1.5cm 시접을 넣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재단을 해야죠.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이 올라가는 거를 컴파스가 있으면 컴파스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런 게 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얘도 그냥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서 얘 또한 시접을 한 1cm나 1.5, 1점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갖고 가위로 오리시면 돼요. 이렇게 오리고, 그리고 제가 재료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빼먹었어요. 뭘까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재료거든요. 바로 요 안에 들어갈 솜이에요. 솜 가져올게요. 얘는 마저 자르고. 이 소재가 너무 아까워요. 누가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로 준 건데, 액자에 넣는 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크 만드느라고 예쁜 천들을 다 소진해서 그냥 아까워도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진짜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마스크 기술자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까지 재단하고 나머지는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이 영상이 오래되면은 좀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단을 해서 우렸어요. 이거는 이제 밑 받침이 되는 거고, 요거는 겉에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솜도 이제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다가 솜을 진짜로 많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푹신푹신해서 바늘 꽂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딱 이렇게 텐션이 있으면서도 좀 탄력이 있어야지 얘가 삥 꽂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길고 얇은 바늘을 좋아해요. 이게 바느질도 잘 되고 한 번에 길게도 되고, 저기 바늘 꽂는 걸로 이렇게 넣고 저 오늘 신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학교 갔다 왔잖아요. 그 마스크 만드는 거 곧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조교 언니한테 가르쳐 주고 왔어요. 아,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겠다. 조교 누나한테. 근데 우리 학생들 진짜 학교 너무 오고 싶죠. 조금만 참아요. 코로나만 가면은. 이게 이론 수업은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실기 시험이라 재봉틀도 있어야 되고, 재봉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죠. 집에 거의 재봉틀이 없을 테니까. 근데 우리 과 나오면은 기본이 이제 재봉틀을 해야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홈질로 할게요. 여기서 한 0.5cm 떨어진 곳에서 전번 시간에 배운 홈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 0.23 간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 안에다가 아예 이 하드보드지를 붙여서 할게요.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풀을 바른 다음에 얘를 가운데다 딱 놓고서 붙여요. 딱. 전 항상 다리미가 옆에 있어서 그냥 다리미를 사용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렇게 홈질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잡아 당기고, 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여기 대전, 충청도 대전에 오니까 막 사투리가 오래되니까 저절로 늘더라고요.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습득이 돼서 그런겨 저런겨도 나오고, 당기고도 땡기고라고 하고, 제 2의 고향이 이제 대전인지라 옛날에는 그게 참 촌스러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친근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홈질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원래는 홈질은, 시침질이나 홈질은 이렇게 두꺼운
실로 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실타래를 거의 준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이건 실표 뜨기 할 때 필요해서 다른 시간에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거. 근데 우리는 그냥 흔히 사용하는 그냥 이 실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죠. 점점. 아이고, 실이 꼬였네요. 다시 실이 꼬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이 자꾸 꼬여요. 실이 꼬이면은 막 성질 난다고 잡아 당기거나 이러지 말고, 이 실 꼬이는 일이 많거든요. 살살 달래야 돼요. 뭐든지 어거지로 되는 거는 없어요. 살살 달래서 하는 게 시간이 더 절약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밖에 안에 밖에 안에 밖에 안에, 이렇게 또 밖에 안에 밖에 안에. 제가 이거 동영상 찍다 보니까 조금 그 유튜버들처럼 동영상을 좀 임팩트 있게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동영상 재밌게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끊지 말고 실이 남아 있으면은 또 남아 있는 대로 이것을 활용해 볼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그냥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고무줄을 달아야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이건 언제건 이렇게 손목에 끼고 하면은 더 편하거든요. 아니면 손목에 안 끼려면 한 이쯤에다 끼고 하는데, 자기 손목이 좀 살이 있어서 두꺼우면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되고, 살이 없고 좀 여리여리하다 하면은 더 작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검정 고무줄이 어울릴 것 같아서 검정 고무줄로 하는데, 이게 한 고무줄이 22cm 정도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22cm, 제 손목에는 좀 본인 손목에 맞춰서 줄였다 늘렸다 하면 돼요. 그래서 10, 20, 22. 그래서 22cm를 잘라요. 22cm를 잘라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그래서 얘를 그냥 핀으로 딱 고정시키고, 그때처럼 핀이 없으면은 시침질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딱 맞게 하면은 여기가 또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것보다는 살짝, 그래도 텐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헐렁해도 이렇게 돌아다녀서 불편하고, 아니면은 너무 딱 맞으면 또 여기가 아프니까 그 계산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많이 녹화됐네요.
고무줄을 그래서 이렇게 시침을 했으면은 여길 또 튼튼하게 그냥 이거야말로 그냥 막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뭐 홈질도 아니고 박음질도 아니고 그냥 여기 튼튼하게 여기에 묶어만 있게 그냥 이거를 또 어슷시침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는 바느질이에요. 막바느질. 그래서 이렇게 좀 붙어 있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한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집에다 놓고 하나는 학교에다 놓고 그렇게 사용하면은 좋아요. 뭐 사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든 게 더 의미 있으면서도 또 모양도 더 예쁘고 좋더라고요. 1학년 때는 이런 거 하나씩 다 만들거든요. 시침핀 그리고 규방공예에서는 바늘방석이라고 해요. 그 바늘방석은 되게 만들기가 어렵고 복잡해요. 재단하는 것도 복잡하고 근데 뭐 굳이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고정을 하고 좀 저는 손에 여기 살이 많아서 그리고 저는 꽉 끼는 걸 싫어해서 좀 넉넉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받침대를 이제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몸판 딱 재단해서 오린 거를 또 똑같이 끝까지 홈질을 해줘야 돼요. 여기 바늘을 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늘기 끼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좀 밤이라 직원이 퇴근하고 지금 밤이에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조금 기니까 좀 길게 바늘을 실을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은 여기서 뚜루루 감아서 그냥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한 0.3 정도 되는 여기 0.3 되는 지점에다가 또 안과 겉 안과 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고 저 오늘 학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교 언니 누나 보고 왔거든요. 요번에 조교 언니 누나가 되게 착하고 뭐 한 분은 귀엽고 한 분은 착하고 좋게 생기셨더라고요. 빨리 개강해서 봤으면 좋겠죠. 대면 수업을 얼른 해야 될 텐데 학생들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끝까지 해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아 지금 한참 진짜 뭐 OT 가고 MT 가고 너무 재밌을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근데 앞으로 더 재밌게 지내면 되니까 화이팅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놀기도 열심히 놀아야 되고 얼굴도 다 못 봐서 되게 기대될 것 같은데. 집은 방은 다 얻어놓은 거죠. 아, 기숙사구나. 1학년이니까. 코로나가 진짜 언제 종식이 될 건지. 이 홈질이 진짜 이 손바느질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이에요. 이거 주름 만들 때도 이렇게 해요. 주름을, 그러니까 소매 같은데 왜 위에 이렇게 봉긋한 거, 여기에 주름 자글자글한 거, 그런 것도 다 이런 홈질로 해서 주름이 뭐라 그럴까, 배분이 잘 돼야지 예쁘거든요. 한쪽으로 좀 몰아갔거나 한쪽에 주름이 없으면은 밉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홈질로 해서 주름을 예쁘게 분배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질이 진짜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이따가 할 공구르기도 마찬가지로, 공구르기도 창구멍 막는 데도 쓰이고, 이 홈질하고 공구르기는 옷 만들 때도 많이 쓰여지는 손바느질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마스크는 재단만 하고 나중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손바느질로 하기에는 힘들고 재봉틀로 해야 돼서, 우리 학생들 재봉틀을 안 해봤을 테니까, 원래 이게 학교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계속 제가 재봉틀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재봉틀이 보기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시간이면 배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얼마나 그 재봉틀을 갖고 노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주머니처럼.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 또한 주름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어느 한쪽이 또 한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없고 그러면은 이 동그란 모양이 이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름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한 다음에 이 솜을 넣을 거예요. 솜은 진짜 막 사정없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원이 동그래지지, 솜이 조금 들어가면은 원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도 이렇게 푹신하면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정없이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완전 많이.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한번 엮어주고, 또 이 반대로 가서 또 엮어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시켜 준 다음에 솜을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또 말랑말랑 푹신하면은 또 사용하기가 좀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멍에다가 그냥 어거지로 막 넣어요.
그래도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것 같아도. 또 해서 또 막 놓고 이렇게 놓고 아직도 푹신한 것 같아요. 푹신하면 안 되고, 아 진짜 솜은 요런 솜도 있지만 요즘은 왜 구슬처럼 생긴 솜, 그 방울솜이라고 하거든요. 그 솜을 써도 괜찮아요. 솜은 뭐 뭐든지 다 괜찮아요. 명주 솜을 써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조금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더 동그랗게 되게. 이쪽에다 놓고 또 여기로 놓고 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듭을 져서, 이 매듭이 이제 안 지워지네요. 바늘이 길기 때문에. 매듭이 안 지워질 때는 그냥 한 자리에다가 계속 되돌아받기를 한 다음에 그냥 얘 끊어 버리면은 풀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동그란 모양이 됐잖아요. 모양이 동그랗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은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하고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공구르기로 하면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레이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있으면은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고 얘를 딱 붙이면은 조금 더 예쁘죠.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하면은 무슨 선물을 받았거나 꽃다발을 받았거나 그런데 이런 리본이 있거든요. 그런 리본 찾아서 재활용 삼아서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시침 해갖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요게 리본 없이 해봤으니까 얘를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서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선물 받고 남은 그런 리본 같은 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은. 없으면은 그냥 안 붙이고,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해서 시침해서 한번 붙여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사이즈가 되게 작게 만들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 작게 만들어서 여기 손가락에 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크게 만들어서 완전 이만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달고 수업하는 학생도 있고, 이 사이즈는 본인 맘대로예요.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작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재봉틀을 잘 하면은 바느질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고 쉽게 돼요.
근데 확실히 1학년 학생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바느질 솜씨가 조금 부족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있고 구력이 있어서 또 바느질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본인 노력이고 본인 연습이고 하니까 이런 이론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학과니까 이 바느질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졸업 작품 할 때 또 바느질이 예쁘면은 더 훨씬 더 옷도 예뻐 보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느질 담당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바느질을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스를 한번 달아봤어요. 예쁘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매듭을 붙고, 가고, 이게 레이스나 리본을 달면은 좋은 점이, 물론 이 미관상 예쁘기도 하지만 그냥 달면은 여기 바느질 조금 이렇게 찌글찌글한 게 좀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레이스를 달고 여기다 이제 감침질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침질을 하면은 조금 바느질 못해도 표가 좀 덜 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밑받침하고 그리고 몸판하고 이렇게 합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글루건으로 써서 그냥 이렇게 하고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글루건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구르기 할 거거든요. 공구르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다 이렇게 바느질이 안으로 숨는 거라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밑에서 위로 잡아 당기고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또 밑에서 위로 당기고. 이게 조금 어려워요. 밑에서 또 위로 당기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당기고 하는데, 얘는 좀 튼튼해야 돼서 이게 한 바퀴 돌 게 아니고 한 두세 바퀴 돌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하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마스크 재단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재단 그 소재를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학교에서 제가 마스크 천을 제가 사다가 학생들한테 나눠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리고 마스크가 좀 어려워서 재봉을 배운 다음에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손 바느질 하는 거를 조금 하다가, 오늘 내가 그 언니 누나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쳤는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만나서 우리 대면해서
하는 학습에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너무 어려우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2바퀴 돌아요. 1바퀴 돌면은 너무 약해요. 이렇게 해서 물론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튼튼한 게 더 좋죠. 이렇게 해서 1바퀴 더 돌고,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해서 1바퀴 돌고. 혹시 글루건 있는 학생은 아예 시작할 때 이 글루건으로 한번 붙이고 이 공구르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더 튼튼하니까. 물론 글루건 있는 학생이 별로 없겠지만, 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2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아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매듭 져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딱 끝에다 대고 바늘에다 2번 감아요. 2번 감고 거기를 딱 누르고서 얘를 딱 잡아 당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여기가 매듭이 젖었거든요. 근데 매듭 진데 바로 자르면은 위험해서 안 돼요. 그럼 얘 그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반대되는 데다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 나온 데를 딱 잡고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주면은 이제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동그랗지 않으면 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리본을 안 붙인 거가 이렇게 됐고, 조금 멋이 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요 레이스 리본 달아서 좀 이렇게 해서 약간 더 멋이 나는 것 같죠. 그러면은 지금 디자인 틀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늘에다가 실을 끼고, 실을 껴서 좀 가운데를 가로지를 거라 실이 좀 길어야 돼요. 네, 길고 얘를 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튕기면은 조금 실이 꼬이지가 않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얘가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얘를 뜯고 좀 디자인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한번 뜯어 볼게요. 얘를 공구르기 한 거를 뜯었어요. 뜯어갖고 실밥 정리를 해주고, 얘도 실밥 정리를 먼저 깨끗이 해주고, 얘 디자인 변경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가운데로 뚫어서 이렇게 감아요. 정확히 바늘 이렇게 감아요. 힘껏 감은 다음에 한 번만 감아야겠다. 한 번만 감고 똑같이 바늘을 또 이렇게 반에다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한 번 더 감고 한 번 감고 가운데다가 또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또 비죠. 그러면은 또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을 또 한 번 감아요. 감아서 가운데 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로 오고, 이게 말하자면은 호박이라고 해요. 이게 펌킨 닮았다고 해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매듭을 해주고, 매듭하기 전에 좀 몇 번 시침을 더 해주고 매듭을 져서 이렇게 매듭을 져요. 무조건 매듭 질 때는 바로 자르면은 풀어지기 쉬우니까 매듭 진 상태에서 그냥 다른 쪽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껴서 낀 다음에 여기를 잘라야지 매듭도 안전하고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박 모양이 조금 됐지요. 호박 모양이 조금 됐으니까, 아이고 또 4분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또 바늘을 잠깐 다시 올게요. 바늘을 꼈어요. 또 이렇게 튕겨 주시고, 다시 여기 가운데다가 바늘을 꽂고, 이렇게 이쪽을 안 했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얘를 또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힘껏 잡아 당겨요. 힘껏 잡아 당겨서 다시 얘한테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한 쪽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제 딱 완전히 펌킨 모양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하면은, 아니 그냥 요 모양만 해도 되는데 또 예쁜 단추를 달 거예요. 꽃 모양 단추, 한복에서 많이 하는 단추인데, 단추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달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탁 빼고, 예쁘죠? 다시 한번 들어가고 바늘을 한 번 더, 바늘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한테 달아요. 이렇게 다는데, 공구르기로 다는데, 여기다가 집에 돌아다니는 리본 있으면은
이렇게 리본을 해요.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돌아다니는 게 남아도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저는 뭐 찾으면 있을 텐데 그냥 달게요.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또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밑에서 위로 공구르기. 이렇게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서 튼튼하게 한 바퀴만 하지 말고, 한 바퀴 하면은 좀 약하니까 2바퀴나 3바퀴 두른 다음에 이제 매듭져서 완성하면은 이렇게 호박 핀 쿠션이 돼요. 그냥 이런 밋밋한 쿠션도 있고 이런 호박 핀 쿠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대로 예쁜 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 이 핀 쿠션을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뭐 이렇게 리본이 뭐 재활용한 리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하니까 요거를 2개씩 만들어 오세요. 사이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뭐 크게 만들어도 좋고 작게 만들어도 좋고, 뭐 요거는 좀 작죠. 이렇게 작아도 괜찮고. 그리고 얘가 마스크 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 마스크 도안은 올려드릴게. 여기 다운받아서 요거대로 이렇게 오려서 학교 오실 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봉틀을 시범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재봉틀 뭐 명칭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늘 끼는 순서, 바늘 끼는 방법,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알려드리고,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재봉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제 바느질을 잘할 수 있나, 그거를 알려드리고, 이제 다른 손바느질 할 게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새내기 학생들, 또 다음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고 빨리 코로나 종식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려요.